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자, 9월의 첫날이었던 오늘 양시장은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양대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양지수 모두 2% 넘게 빠졌는데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또 기록을 하면서 금융시장을 흔든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은 역시나 저희 왕좌의 게임에서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1시간 함께 즐기시면서 지금 복잡해지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 톡방까지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나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장 오늘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양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시장 오늘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좀 외부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일단은 오전부터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오후장까지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2% 넘게 하락을 하고 그랬으니까 대형주들도 많이 빠지고 중소형주들은 그보다 더 많이 빠지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오늘 시장 투자를 또 진행을 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속상한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살펴보자면 사실 외부적인 악재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또다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피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청두를 또다시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봉쇄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뭐 가구단지가 최대의 가구단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적자도 최대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뭐 AMD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 칩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시외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1,350원 이상을 계속 상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항상 잃지 않으시고 또 이런 급락분은 나중에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는 또 금방 회복을 해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원칙도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주백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상큼하게 9월의 처음을 지금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악재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빠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흐름은 사실 지금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추석을 좀 앞두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돌던 종목들에서 많은 수급 이탈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9월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 이제 추석이죠. 아마 그 전까지는 아마 오늘이 좀 그런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은 날이지 않을까. 이제 9월 들어서 이번 달엔 추석이 있으니까 조금 매도를 하고 그리고 현금을 좀 챙겨놔야겠다 하시는 이런 좀 심리들이 오늘 장을 좀 과하게 내려놓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역대급 또 무역
적자가 지금 나는 상황으로 시장이 차트 켜져 있죠. 차트상으로 우리 이 800일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던 이 검은 선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돌파하기에 한 발 더 멀어졌다라는 말을 조금 안타깝지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좀 더 길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 최근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저번 달에 한번 2,500선을 터치를 하면서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이제 최소 이제 하반기 11월, 12월은 가야 조금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은 예전에도 이제 명백히 보이는데요. 이제 2018년 말부터 하락해가지고 거의 1년 이상 이 침체 구간에 있었죠. 그리고 뭐 박스권을 제외하고 나면 이 2008년 우리 서브프라임 사태 때에도 거의 1년에 가까운 그런 침체기를 보여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는 좀 심상치는 않고 우리가 조금 앞으로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죄송합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4차 산업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좀 방향성을 바꿔서 시장을 좀 똑바로 바라보면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안 좋은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고 방향성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장이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항상 이전에 이제 추석 이후에는 좀 그래도 유동성이 좀 풀리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당분간은 유동성이 너무 적어요. 거래 대금 자체도 좀 적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단기 매매나 이제 단타 매매에는 좀 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좀 이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추석 이후에 유동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시장의 움직임을 또 역시나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또 순위의 변화가 있었을지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제프 전문가의 종목 가격 전략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디어유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36,450원에서 38,250원, 목표가는 47,3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디어유의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현 대표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노레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일가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요즘은 또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흐름이 시세가 좋았었죠. 근데 맞아요. 뭔가 큰 시세가 한 번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저는 제노레이라는 종목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가 범위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저는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접근을 유효하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의료기기 섹터들이 상당히 흐름이 괜찮고요. 뭐 덴티움이나 이런 치과 의료기기도 괜찮죠. 제노레이도 이제 치과 기기를 또 같이 매출을 내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사업에서는 사실 제노레이가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큰 폭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래서 고환율의 프리미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또 혁신 의료기기 사업 관련해서 정책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비츠로테크를 보도록 할 텐데요. 비츠로테크도 현재까지 5%가량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요즘 들어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츠로테크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비츠로테크는 이제 누리호가 발사한 이후에 조금 단기간에 거의 일주일 만에 30%가 하락을 했습니다. 30%가 빠졌고 뭐 그 전에 많이 올랐냐라고 한다면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그냥 잔잔한 흐름 안에서 누리호 발사하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하는 3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지금은 급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좀 빠졌다가도 시장이 밀려서 같이 빠졌다가도 밑골이 달면서 다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또 얘네가 항공기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애기들이기도 하고요. 그 자회사 중에 이제 핵융합 기업 핵융합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수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분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 핵융합 관련으로 해가지고 10%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 K스타라고 해서 핵융합 장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K스타 안에 있는 부품을 조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비츠로테크라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책으로 많이 밀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핵융합 산업까지 원전이죠. 그래서 원전 산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셔도 될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죠. 우리나라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사업을 이제 원자력 발전을 20%에서 30% 이상으로 또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 앞으로 그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해 가시면서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원천 쪽은 이 호재가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계속 보유하자라는 의견 설명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K카 보도록 할 텐데요. K카는 현재까지 한 마이너스 2% 정도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요즘 뭐 거래량도 좀 뜸하고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살짝 지금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트를 보셔도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한 1년 정도 안 된 굉장히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고점 대비해서 상장한 이후로 쭉 밀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동반을 해서 좀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바닥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바닥을 높여가는 흐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저점을 높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흰남노 태풍이 또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력한 태풍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벌써부터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나라 폭우로 인해서 이제 침수 차량의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또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흰남노라는 태풍 그리고 그 이후에 폐기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태풍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익까지 잘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6,000원까지 홀딩하자는 의견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암기계공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서암기계공업도 최근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일단 뭐 중요한 테마들을 또 여전히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이제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저는 앞으로 굉장히 또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가 될 거다, 강력한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기업군이 바로 뭐 건설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자재 테마 이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네옴시티가 굉장히 핫하죠. 시장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그 기업이 굉장히 또 크게 상승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옴시티가 이제 640조 원 이상의 일단 수주를 또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1,000조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604조 원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1,0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예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시티를 건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양책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1,300조 원을 또 들여서 중국 내부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적으로 재료가 굉장히 많고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또 이런 재료라던가 테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도 지금까지는 아직 조금 약손실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 움직임도 좀 크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셔서 수익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 쪽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큰 호재에 앞으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목표가 8,500원까지 홀딩하자는 의견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캠트로스 보도록 할 텐데요. 캠트로스는 12% 수익을 기록을 하고 이번에 수익 실현을 최근에 한 종목인데요. 잘 올라가다가 이제 중요한 지점에서 잘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딱 제가 12,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했는데 딱 12,150원까지 올라가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이제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까지 그냥 더 목표가 상향을 하지 않고 살짝 아쉽지만 그냥 수익률 한 12%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캠트로스는 일단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업종이 바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이기 때문에 캠트로스도 지금 만약에 수익을 내신 분들 오늘 그 종목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보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캠트로스 만약에 아직 매도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좀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잘 매도를 하셔서 수익까지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 정보들 노란톡방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평화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은 일단은 현재까지 마이너스 3% 소폭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방산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워낙 센 테마다 보니까 좀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들리겠죠? 네, 특히나 또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최근에 좀 수급이 강하게 돌던 테마가 오늘 좀 많이 빠졌다. 그런 종목들이 맞아요. 많이 빠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최근에 좀 수급이 잘 돌고 상승률 지금 상승도 좀 괜찮게 잘 하고 있다가 또 오늘 특히나 시장 충격에 의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같이 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행인 점은 우리가 또 매수가가 한 1,8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버텨볼 만한 그런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5.4% 빠졌어요. 제가 어제만 해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전체 포트 수익 전환이다 하고 네. 좋아했었는데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니까 맞아요. 또 갑자기 또 마이너스 37%가 돼버렸는데 뭐 주식시장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 단기적인 의한 충격일 뿐 맨 처음에 잡아드렸던 한 1,600원 선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는 또 121선을 좀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61선과 241선 이 하단 밴드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힘을 모아 나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5% 빠졌는데 거래대금이 별로 안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별로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뭐 개별적 이슈나 지금 추세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충격이 그냥 단기 충격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시장에 다시 또 지수가 회복되면 같이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전망이 이제 향후 한 1년, 2년간은 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방산 테마는 강하게 현재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캠트로스 보도록 할 텐데요. 캠트로스를 현재까지 22%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6%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목표가까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를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 맥점 자체가 좀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에 지금 6% 하락도 뭐 충분히 중간에 우리 거쳐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241선 장기선 지금 돌파 시도를 몇 차례 한 다음에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화요일 날 뚫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또 오전에는 또 오히려 흐름이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캠트로스는 아까 평화산업보다는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온 편이기는 해요. 한 580억 정도, 이전에 2천억짜리 캔들이 나왔고 580억 정도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조금 무겁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 항상 용오름 맥점으로 지나가는 자리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241선 상방에서는 급등으로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뒤에 거의 필연적으로 90% 이상 조정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뭐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 없이 241선 조정받는 거 조정받고 그 뒤에서 정리돼서 물량이 정리되고 쭉 치고 올라가는 걸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여러분들께 그래서 14,000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해드렸고요. 천천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목표가 14,000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하이로코리아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로코리아도 소개를 해드리고서 쭉 잘 올라가면서 15%가량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 그런 종목인데요. 하이로코리아도 계속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기대가 아주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또 최근에 수급 돌았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반면에 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1%, 1.4% 오히려 시장보다도 이거는 뭐 시장 대비 마이너스 폭이 적다라고 하면 이건 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을 충분히 조정 구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 한 24,000원 정도, 24,000원 정도까지는 우리 단기적으로 우리 조정 구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요 구간 내에서는 흐름이 유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지금 전고점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차트로 한번 좀 지금 너무 멀어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24,000원에서 한 27,000원 정도 요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조금 저항대를 맞으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또 요즘에는 특히나
또 예전 매물대에 좀 저항을 맞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을 때에는 뭐 2년 전, 3년 전 매물에 저항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금은 또 시장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예전의 매물대에 좀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24,000원, 27,000원대가 지금 17년, 18년대에 매물들이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여기가 해소되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매물 해소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그냥 마음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덧붙여 드리자면 이 이전의 매물대를 보면 지금 거래대금이 네, 화면에 표현이 되죠.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한 100억대 이상 정도의 캔들, 100억 안팎의 정도 캔들이 지금 발생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계속해서 뭐 200억 이상, 뭐 400억짜리 캔들도 발생을 했고 200억에 준하는 이런 캔들들이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방 매물대를 충분히 해소해서 치고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덧붙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하이로 코리아는 역시 목표가까지 쭉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코인텍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텍은 어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바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또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맞아요. 이러면은 조금 제가 전략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전에 좀 매도 사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좀 재료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태풍 관련해서 태풍 관련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이제 폐열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이슈로 이제 친환경 관련으로 좀 보고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코에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긍정적인 펀더멘탈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상승할, 그럼 좀 천천히 상승할 만한 그런 재료를 좀 봤었는데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좀 쏠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 구간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두 가지 재료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단기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조금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저희가 뭐 태풍에 관련 이슈나 이런 게 발생해서 좀 슈팅이 나오게 되면 한번 정리를 했다가 뭐 차후에 또 다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우리 전략을 잡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이전에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익절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S&T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워낙 주가가 잘 올라가면서 18%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주죠. 마찬가지로 지금 방산주 중에서도 오늘 또 다른 방산주들은 오늘 좀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많았어요. 뭐 5%, 6%. 근데 지금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2021년의 고점 라인, 지금 현재 이 고점 라인들의 지지대가 형성이 된 게 좀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거 오늘자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래 차트 흐름상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차트 흐름상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좀 반등이 나가는 그림이 나왔어야 맞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충격에 의한 발목이 잡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대를 잘 지켜가고는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추가적인 수익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지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5,000원까지 계속 보유하자는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노란톡에서 주 104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주 104 전문가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항상 주식으로 이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포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목들을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냐,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킬 건 지키고 또 버릴 건 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봤을 때 내 계좌에 정말 내 계좌가 불어나는 그런 기술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게 또 이제 추석 이전으로 지금 또 수급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후속 방송에서 기탄 없이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를 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펄프 가격 역대 최고 수혜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펄프 가격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한 8월 말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최고치에 도달을 해서 지금 그 전에 뭐 펄프 관련주라던가 재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면은 이제 국제 펄프 가격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펄프 가격이 이제 전고점이랑 거의 가까워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원인을 좀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글로벌 펄프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이제 핀란드의 기업이 지금은 파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물류 차질이 있어서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지 관련주입니다. 재지 관련주인데 이제 재지 관련주들의 원가 이제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좀 주가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뭐 이제 종이가 많이 쓰이는 그런 시기죠. 뭐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뭐 포장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시기가 이제 성수기인데, 지금 이런 수요가 집중되는 게 4분기입니다. 보통 4분기고 펄프 같은 경우에는 3분기죠. 그래서 3분기, 4분기에 보통은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 중에 그 재지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가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굉장히 전가하기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펄프 가격이 오르면서 재지 관련주들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명절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재부각 가능성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원래 굉장히 또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순환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트를 지금 같이 보시게 되면은 또 재지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관련주죠. 이제 무림 SP라는 종목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때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 차질이 빚게 되고, 그리고 재지
가격,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때 인플레이션 관련으로 해서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하락을 하고 이전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비슷한 차트들을 아마 대부분 재지 관련주들이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명절을 앞두고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에 이제 또 수요가 많아지죠. 뭐 포장지도 써야 되고요. 뭐 포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봉투도 필요하고요. 이러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몰려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 이제 대만이 중국 무인기에 뭐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계속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좀 긴장감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미중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뭐 과자 관련주들이라던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재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을 좀 재지로 많이 바꾸자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저 재지 펄프 관련주들이 또 워낙 많아서 그렇죠. 네, 조금 확률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네.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저희 스타일대로 그냥 재지 중에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냥. 그럼요. 네. 네. 그러자면 저는 삼정 펄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삼정 또 펄프. 네, 이제 전문가님께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대장주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닌가요? 맞나요? 네. 그것도 맞는데 네. 살짝 좀 다양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대장주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네.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이제 재지주 중에서는 삼정 펄프가 이제 차트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또 거래대금도 다른 재지주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100억 이상씩 막 발생하고 하면서 현재 요번에 이제 재지주가 간다면 상승한다면 저는 요번에 삼정 펄프가 좀 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좀 대장주를 좀 많이 좋아하시니까 삼정 펄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나요? 너무 좋은데요. 어. 근데 제가 또 대장도 좋아하는데 좀 안정적인 자리를 또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펄프는 아닌 걸로 하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주식시장의 무림 고수가 될 종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눈치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무림 가족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건 또 그렇더라고요. 살짝 헷갈리실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방금 제가 재지 기업들이 과점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져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국내 제지 업체 중에서도 좀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맞추기 쉽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잠시 후에도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백스타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힌트를 또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답 많이 맞추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람이 분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뭐 풍력 관련주일까요? 맞습니다. 풍력 관련주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제 우리 태양광 패널 쪽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핫하면서 엄청난 뭐 또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그에 비해서 풍력들은 너무 좀 잠잠한 느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좀 상승을 좀 못하고 있었고 또 특히나 오늘 또 시장이 좀 과대 낙폭이 좀 나오면서 좀 이제 눌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상승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눌릴 때 오히려 좀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너무 상승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같은 때에 딱 보면 좋거든요. 근데 오늘 딱 제가 보기에 이 풍력 관련주 중에서 정말 아쉬웠는데 오늘자로 좀 과대낙폭이 나와서 정말 잡기 좋은 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아마 오늘 좀 두 번째 힌트를 들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좀 맞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채팅 하시는 거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국내 유일의 독립 풍력 타워 제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를 들으면 딱 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아, 그러십니까? 네. 이제 풍력 타워를 제조하는 업체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긴 있는데 독립적으로 풍력 타워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이 기업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비단 태양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풍력 쪽에도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 좀 가지 못하고 있는 좀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면 한 번 더 신재생 쪽에서 또 수급이 한번 다시 돌면서 풍력이 또 좀 잘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올해 초에 공장 증축을 했어요. 이 증축 이유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수주 때문에 더 만들고 싶은데 지금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공장이. 그래서 이제 공장 증축을 하고 목표가 공장 증축 이후에 세계로 수출을 하겠다. 미국, 뭐 유럽, 일본에 수출을 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올해 또 공장을 증축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항상 신재생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잘 가는 것도 잘 가는 거지만 향후 10년 동안 우리는 신재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좀 상승하고 있던 추세에 살짝 눌렸을 때 좋은 매매 타점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 노란 톡방에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중국 필동소재대학교와 관련이 없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뜬금없이 이 힌트는 뭐죠? 중국 대학교? 네, 중구. 네,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어려우신가요? 네, 우리나라 중구. 네. 저 중국으로 잘못 봤어요. 중구로 보겠습니까? 네네. 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에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여기가 있죠. 네. 충무로랑 네,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약수 중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앞에 두 글자가 이 종목과 예. 딱 맞아 떨어지는데 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관련 역시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좀 맞추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아십니까 어떤 대학교가 있는지? 알죠. 여기 가까이 있는 대학교. 네, 맞습니다. 회사랑. 맞습니다. 예.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국대학교.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잘못 봐가지고 우리나라 이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그 동국대학교와 관련이 없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네, 무림페이퍼라는 무림페이퍼. 종목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지 관련주라고 하면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애들이 이제 한솔제지 그리고 무림페이퍼 이렇게 두 개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애들인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무림페이퍼이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지금 2,585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2,505타를 좀 낸 것 같아요. 2,590원에서요. 2,470원까지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3,25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선물도 조금 빠지고 있고 그리고 내일도 아마 조금 이제 침체된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일도 좀 저렴하게 좀 종가까지 좀 보시면서 저렴하게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전략주는 무림페이퍼라는 종목이었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주백스타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그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부터 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리스크 대처법까지 계속해서 같이 쭉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향후 뭐 짧게 우리 그 방송 끝날 때까지도 물론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좀 흐름을 타면서 매매를 해야 될 만한 섹터예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들을 제가 이전부터 저희 공개 방송이 있는 날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를 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또 TV에서 못 드리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오히려 시장을 또 이용해서 시장이 조금 빠졌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런 맥점까지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풍력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더 많은 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 노란 톡방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왕초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초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그럼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